안녕하십니까? 팔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오늘은 발목 관절염이 무엇이냐? 보통 발목 관절염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또 발목 관절염이 내가 되는 거냐? 뭐 이런 걸 굉장히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목 관절염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발목 관절염이라는 것은 뭐 발목이 아니라 어느 관절이든지 관절염이라는 것은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연골. 관절에는 연골이 있어야죠. 연골.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연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끼리 마주쳐서 그 자체가 눌려서 아프기도 하고 뼈끼리 갈려서 아프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발목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발목 관절염은요. 발목 관절염이 가령 무릎이나 뭐 다른 더 엉덩이 관절이나 이런 데랑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발목에는 걸을 때 체중의 4 내지 5배의 힘이 가해집니다. 보통 이렇게 살살 걸어갈 때. 그래서 체중이 60kg다. 그러면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약 300kg의 힘이 발목에 가해집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데 발목 관절의 체중 부하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디디고 다닐 때 그 체중을 감당하는 그 면적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4제곱센티미터. 굉장히 작습니다. 발목은 아주 좁은 면적에 강한 힘이 가해지고 있는 그런 관절입니다. 그것이 다른 무릎보다도 훨씬 단위 면적당 1제곱센티미터당 지금 이걸 나눠보면 대개 7, 80kg의 힘이 가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도 그냥 보통 살살 걸어갈 때 얘기거든요. 뛸 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강한 힘이 단위 면적당 1제곱센티미터도 아주 조그만데 상당히 강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발목이 이거 상당히 힘들겠구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강한 힘을 받고 있는데도 발목 관절의 연골은 굉장히 두께가 얇습니다. 발목 연골의 두께가 1.1 내지 1.3mm, 1.1 내지 1.3mm. 그러면은 그 뼈가 양쪽에 있죠. 위에 뼈, 아래 뼈. 그럼 1.1 내지 1.3의 2배니까 총 연골 두께가 다 해봤자 2.5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관절이라는 건 이 엉덩이 관절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는 한쪽의 연골 두께가 1.6mm가 되고요. 무릎 관절에서는 무릎은 좀 두껍습니다. 2.2mm, 발목보다 훨씬 두꺼운 정도의 연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목이 어떻게 이렇게 연골이 얇은데도 견뎌내느냐? 발목은 뼈와 뼈가 딱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뼈와 뼈가 아주 서로 이렇게 딱 맞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골이 얇아도 잘 견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무릎을 생각해 보세요. 무릎은 한쪽은 이렇게 둥그렇고 밑에 쪽은 판판하고 서로 딱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른 관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좁은 면적에 강한 힘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만 기울어지거나 관절이 서로 평행한 상태에서 약간 기울어지거나 뼈가 약간만 어긋나도 뼈가 어긋난다는 건 이제 골절이 됐을 때 얘기겠죠. 뼈가 다쳐가지고 약간만 관절면이 어긋나도 그 연골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보다 더 큰 힘이 가해지고 연골이 닳는다. 즉 그렇게 되면은 관절염이 생기기 쉽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골이 닳으면 뼈의 충격이 커지고 뼈가 힘을 많이 받으면 뼈가 좀 더 조밀하게 생긴다. 즉 엑스레이 상에 뼈를 찍으면 이제 허옇게 나오는데 그 허연 정도가 뼈가 딱딱해지면 질수록 더 허옇게 되고 뼈가 가시처럼 삐죽 자라는데 그거를 골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거의 정상 관절의 엑스레이 소견입니다. 이 뼈와 이 뼈 사이에 이것이 발목뼈 사이에 간격이 거의 일정하게 딱 이렇게 벌어져 있고 서로 뼈와 뼈가 딱 맞아 있다는 이것이 발목의 특징입니다. 이 관절은 보시면은 여기는 뼈가 딱 닿아 있죠. 여기는 좁죠. 여기는 넓은데 여기는 점점 더 넓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더 넓어지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쪽에 이것이 관절염이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고 뼈가 이렇게 닿아 있는 부분은 주변보다도 여기가 뼈가 조금 더 허옇게 보입니다. 자극이 되니까 뼈가 자체적으로
생체가 반응을 해서 뼈가 조밀하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발목의 안쪽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는 안쪽은 좀 벌어져 있는데 반대로 바깥쪽 복숭아뼈 쪽이 이렇게 좁아진 반대 형태의 관절염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의 연골이 얇아지는 원인, 즉 관절염의 원인은 발목의 경우에는 가장 흔한 것이 외상입니다. 외상. 외상 중에서도 골절 후에 생기는 관절염이 사실은 가장 흔합니다. 그 다음에 뭐 발목 인대 파열이 끝없이 자꾸 접질리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요. 여기에 엑스레이를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발목 관절 근처가 다쳐가지고 뼈가 골절이 돼서 그거를 맞춰서 이렇게 금속을 박아서 고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좁은 데는 거의 뼈가 다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여기보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여긴 더 벌어져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만 자꾸 힘이 가해지니까 이쪽에 자꾸 힘이 가해지니까 여기가 관절염이 자꾸 진행하겠죠. 그래서 발목 연골이 얇아지는 원인, 발목 관절염의 원인 중에서는 가장 흔한 것이 외상이다.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는 골절 후에 생기는 것이 가장 많다. 이렇게 되겠고요. 뭐 그 이외에도 감염, 화농성 염증, 세균성 들어가서 이제 고름이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그것이 연골을 녹여내서 연골이 심하게 갑작스럽게 손상이 되면 또 그것도 역시 관절염이 됩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 뭐 흔히 들어본 거죠.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관절막에서 생기는 병인데요.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진행될수록 그것이 자꾸 연골을 파괴시킵니다. 또 보통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발목이 다리가 휘어서 발목의 부분에 뼈가 휘어서 그렇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발목의 한 부분에 체중이 집중돼서 연골이 견디지 못해서 얇아지는 것, 그것도 연골이 얇아지는 원인, 즉 관절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목 관절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아주 좁은 부위에 아주 강한 압력이 가해진다. 그래서 일단 조금만 형태가 어긋난다. 그러면은 관절염이 아주 쉽게 진행하고 통증이 몹시 심한 경우가 많다. 조금 걷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또는 예방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잘 접질려서 또 잘 접질린다고 다 관절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잘 접질리면 관절염의 원인이 물론 될 수 있고요. 관절염 초기에 발목이 정상적으로 딱 다리와 발목이 90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약간 휘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바로잡는 것이 관절을 바로잡는 것이 관절염을 방지하고 또 그것을 이미 어느 정도 망가진 파괴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